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캘리포니아와 LA 지역 소식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 유용한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확진자가 404만 5천 명이 되었고요. 사망자 27만 9천 명. 미국은 134만 1,000명 확진자에 사망이 7만 9,800명입니다. 7일과 8일 이렇게 양일 동안 한 2만 9천 명씩 늘었습니다. 2만 4천, 2만 5천 하다가 약간 늘어난 추세입니다. 사망은 1,680명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확진자가 6만 4,500명, 사망자는 2,630명. LA 카운티는 확진자가 3만 300명, 사망자는 1,470명. 오렌지 카운티는 확진자 3,380명, 사망자 74명입니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 다른 스테이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뉴욕주는 확진자가 34만 3천 명, 사망자 2만 6,700명이고요.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는 확진자 7만 6천 명, 사망자 3,300명.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는 확진자 3만 2,500명, 사망자 1,400명.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는 확진자 17,100명, 그리고 사망자는 914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요 카운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사이드 확진자는 4,800명, 사망자 204명이고요. 샌디에고 4,600명 확진에 사망자는 169명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확진자 1,890명, 사망자 33명이고요. 캘리포니아 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LA시 14,563명이 확진 판결을 받았고요. 롱비치,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롱비치인데 확진자 875명. 한인들이 초기에 LA 지역에 많이 왔던 토렌스 지역보입니다. 311명이고요. 코리아타운은 확진자가 170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쪽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애너하임 504명이고요. 역시 이쪽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도 한인들이 초창기에 많이 오셨던데 가든글로브 245명, 현재 한인들이 많이 있는 플로튼 122명, 부에나팍 107명, 얼바인 142명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어제 8일부터 부분적으로 이제 개방을 했는데 미국 전역에서도 40여 개 주가 부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언론들에서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하자라는 측면이죠.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일 날 3만 6천 명이 증가한 이후로 5월 2일 날은 2만 9천 명, 5월 3일은 2만 7천 명, 5월 4일 2만 4천, 5월 6일 2만 4천. 그러다가 5월 7일 날 2만 9천으로 뛰었고요. 8일 어제도 2만 9천 명으로 양일간 그렇게 확진자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를 3월 13일 날 발표해서 한 2달 가까이 되죠. 2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실업률도 늘어나고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될 것 같아서 각 주별로 지금 조금씩 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와 거리 유지하는 거,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거 이것들을 잘 지키면서 개방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LA 카운티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공중보건국에 의하면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부유층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자가 한 3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좀 따지자면 10만 명당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백인들이 10만 명당 6명, 그 다음으로 아시안계는 8명, 라티노가 10명, 그리고 흑인들이 가장 많은 13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흑인, 라티노,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아시안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염률을 한번 보면 우리 아시안계는 10만 명당 73명, 그리고 백인들은 10만 명당 78명. 이렇게 보면 감염률에 있어서는 우리 아시안계가 백인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유색인종하고 저소득층에 편중돼 있다. 즉 말해서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이 코로나19에 잘 감염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기사를 쓰는 거를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 말은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나왔던 그 선거 문구인데요. 정책적인 것들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포커스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감염된다라는 거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냐 적게 배운 사람이냐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혹은 경제적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감염이 걸리고 접촉하지 않으면 감염 걸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이러스가 걸린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라티노라든지 흑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체로 저소득층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백인들은 대체로 이 사회에서 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흑인들이나 라티노들이 만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집에서 그냥 몸으로 버티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백인들은 병원에 간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혹은 코로나에 좋은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해서 먹는다든지 해서 이기려고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사회가 이렇게 미국이 이민 사회이다 보니까 인종별로 혹은 나라별 커뮤니티 활동이 이제 많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라티노 한 명이 감염이 되면 그 커뮤니티에 금방 감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누군가가 감염됐다고 하더라. 보도에 나왔더라.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그 사람 인종이 어디냐?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라티노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걸 묻거든요. 그 이유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한인들에게 전염이 빨리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이 흑인이다 그러면 흑인 커뮤니티에 전염이 빨리 될 것이고 백인이다 그러면 백인 커뮤니티에 전염이 빨리 될 텐데 라티노들이 많다 보면 라티노들이 감염이 많을 것이고 또 역시 활동을 라티노 사회에서 하다 보니까 라티노들이 많이 걸릴 것이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건데 결국 그 얘기입니다.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이 감염률이 높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걸리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상대적으로 백인들에 비해서 유색인종, 저소득층 사람들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카톡방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우스갯소리가 많이 돌아다녔죠. 아시아의 3개국,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자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나돌았는데요.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일단 뭐 차치를 하죠. 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기어이 찾아내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낫게 한다. 이런 이제 말이 돌았었지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태원 클럽에서 대량 감염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클럽에 출입했던 사람들을 전부 전수조사해서 지금 그들을 검사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출입했던 사람들이 아마 1,5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했던 사람이라든지 주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한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코스트코 가보셨죠? 요즘 고기를 3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고기 가공 공장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량 감염되고 있어서 지금 생산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CNN에 따르면 미주리주에 있는 돼지 가공 공장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량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직원 14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무증상증이라서 입원하거나 공장을 폐쇄하지는 않았는데 누구라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신고하고 주치의에게 알려달라 그러고 공공보건국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기회에 고기값이 좀 오를 것 같고 고기 찾기도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DMV 차량 등록국에서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25개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6주 정도 폐쇄했었는데 다시 어제부터 25개 지점에 오픈을 해서 문을 열었는데요. 우선은 그 예약자 중심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 지점들은 남가주 지역 LA와 잉그루드, 글렌데일, 산타아나, 플러튼, 몬테벨로, 랭캐스터 그리고 폰타나 지점 등인데요. 물론 DMV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하시고 줄을 설 때 앞사람과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 한번 알아봅니다. LA는 최고 79도, 최저 59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요. 내일은 최고 77도, 최저 57도 예상합니다. 동부 뉴욕은 오늘 최고 48도, 최저 38도로 대체로 흐리고 추운 날씨였고요. 잠깐의 소나기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최고 온도 63도, 최저 49도로 내일 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보랏빛 자카란타가 피고 있죠. 한참 피고 있어서 뭐 다음 주에는 만발할 것 같고 좋은데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조금만 나가보면 여러분 아시죠? 캘리포니아 들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지난 겨울에 캘리포니아에 비와 눈이 많이 와서 이번 들꽃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가서 퍼피꽃, 들꽃을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마스크 하시고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는 장갑도 끼고 그렇게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고요. 감사합니다.